미국 교포인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선자라는 여인입니다. 선자는 일제강점기 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한수와 사랑에 빠졌지만 한수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는 헤어지고 목사 이삭과 결혼한 후 일본으로 이주합니다. 선자는 한수와의 사이에서 아들 노아를 낳고 나서 이삭의 아들인 모자수를 낳았는데 가치관이 또렷한 이삭이 일본의 억압에 항거하다 감옥에 갇힌 후 건강 악화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부자이자 야쿠자인 한수가 선자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선자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데 선자와 두 아들을 비롯한 제1교포들은 일본인들의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노아가 대학에 진학하려 할 때 돈이 크게 모자라 선자와 노아는 한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학업을 중단한 모자수는 파친코에서 일합니다. 이 책에서 발췌한 파친코에 대한 설명은 이러합니다. 파친코장을 비롯해 경품에서 기계 제조에 이르기까지 파친코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조선인들이 일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모자수와 직원들은 당첨 결과를 조작하려고 기계를 살짝 손봐서 돈을 따는 사람은 적고 잃는 사람은 많게 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신이 행운아일 거라는 희망을 품고 게임을 계속했다. 일본에서 조선인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둘 중 하나야. 조선인이 부자면 어떻게든 파친코랑 얽혀 있다고. 일본에서 파친코는 자동차 제조업보다 큰 사업이란다. 그럼 소설 속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부부는 아들을 실망시키려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들을 사랑했기에 맹목적으로 애지중지하지는 않았다. 응석바디 자식이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냐오냐 하며 키우지 않았다. 선자가 말합니다. 나라를 잃은 거야 다 우리 잘못이지. 망할 양반들이 우릴 팔아넘겼다 아닙니까? 배짱 있는 양반이 한 놈도 없습니다. 나야 무지랭이라도 착실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면 일본 놈들한테 뺏기지 않았을 낀데. 한수는 선자의 자태가 마음에 들었다. 빠르고 야무지게 딛는 걸음걸이. 선자의 앳된 손에는 노동의 흔적이 확연했다. 찻집 아가씨의 부드럽고 맵시를 부리는 손이나 지체높은 집안 교수의 가늘고 하얀 손과 달랐다. 한수는 멍청한 여자보다 똑똑한 여자를 좋아했고 들어누울 줄만 아는 게으른 여자보다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좋아했다. 이삭은 선자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 선자는 생활력도 강했고 판단력도 있었다. 선자는 무능력하지 않았고 그 점이 매력적이었다. 자신도 무능력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분별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너희 부모는 일본에서 실패자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겠지. 내 놈들이 여기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멍청한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너랑 난 둘 다 섬 출신이네. 언젠가 너도 섬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우린 더 자유롭지.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평범한 사람을 상상 이상으로 성공시켜 놓으면 돼.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거든. 그놈은 어린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는 느낌을 즐기고 싶어 하는 낭만적인 늙은 바보들 중 하나일 뿐이야. 이런 일을 많이 봤다네. 이런 남자들이 워낙 나긋나긋하게 구니 여자애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숙집 사내들은 더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 더러워졌고 아무리 문질러도 입도리와 바지에서 생선 비린내가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입은 것이나 가진 것은 사람의 마음과 성격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교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전씨는 돈을 달라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시주를 받는 승려들도 좋아하지 않았다. 전씨가 생각하기에 종교라는 것은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직접 일하기 싫어서 하는 부정한 돈벌이였다. 함께 있으니 더 강해질 것이다. 맞지? 아버지한테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빚진 돈을 당장 모두 갚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올라가서 절대 다 못 갚는다고 해. 결국엔 빌린 돈보다 더 많이 빚지는 처지가 되뿐다 했어요. 선자 아버지는 돈놀이꾼들을 대단히 싫어했고 빚을 지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선자에게 신신당부했다. 난 알아. 난 일본을 알아. 한수가 내심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수는 성인이 된 후로 줄곧 일본인들 사이에서 살았다. 장인은 반박의 여지 없이 간 사이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일본인 대부업자였다. 한수는 일본인들이 작정하면 병적일 정도로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조선인과 아주 흡사하지만 일본인의 고집은 더 조용했고 알아채기가 더 어려웠다. 일본인한테 돈을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들이 당신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결코 받아낼 수 없을 거야. 내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사장님이 일자리를 주셨을 때 제가 12살인가 13살인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랑 정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게 몇 번이나 되지? 창호는 기억을 더듬느라 애를 썼다. 전혀 없어.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다고. 난 사업가야. 지아키는 말 주변이 좋은 멋쟁이를 좋아했다. 상당히 예뻐서 내킨다면 카페에 데려다줄 남자쯤은 얼마든지 꼬실 수 있었다. 지아키는 매력적인 여자였고 남자가 자기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오사카에는 산짐승이 없었다. 비싼 약값을 뜯어가는 한의사와 의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병이 낫게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혐오하면서도 점점 더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로만 고통을 덜어주었다. 두 남자에게 애정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경의의 말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가 가지 않았다. 평생 곁에 한 사람만 두어야 할까? 경희처럼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다. 왜 경희를 사랑하는 남자가 한 사람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 모든 것을 다 배워. 내 머릿속을 지식으로 채워. 그건 누구도 너한테 빼앗아 갈 수 없는 유일한 힘이야. 한수는 공부하라는 말 대신 배우라고 말했고 노아는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배움은 일이 아니라 놀이였다. 노아는 대부분 혼자 있었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노아는 굶주린 사람처럼 좋은 책을 탐욕스럽게 읽어 머리를 가득 채웠다.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아키코를 경멸의 눈길로 봤지만 노아는 남과 아주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껄끄러운 진실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아키코의 용기에 감탄했다. 노아는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아키코의 말을 제대로 듣기 전까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 남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노아는 혼자 집으로 걸어가면서 아키코 생각에 푹 빠져 있었다. 쉽지 않겠지만
아키코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어느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발견한 일본 학생들의 낙서들입니다. 죽어라 추잡한 조선인. 모조비 그만 축내. 조선인들이 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어. 우린내 나는 가난한 인간들. 조선인들은 사고 뭉치들이고 돼지들이야. 당장 꺼져. 도대체 왜 여기 사냐?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내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데 내 칼을 더럽히긴 싫어. 오자수가 말합니다. 잘 들어 이 친구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 나라는 달라지지 않아. 나 같은 조선인들은 여길 떠날 수도 없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고국으로 돌아간 조선인들도 다를 바 없어.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일본 놈이라고 불러. 일본에서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 얼마나 좋은 사람이든 더러운 조선인일 뿐이야.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1962년 대학에 다니던 노아는 친아버지가 목사 이삭이 아닌 야쿠자 한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학을 중퇴하고 잠적해버립니다. 노아는 그 후 일본인으로 행세하며 어느 시골의 빠친코장에서 일합니다. 잠적한 뒤 16년 후인 1978년 한수가 노아를 찾아냈고 선자가 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가 그랬던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제 친아버지는 고한수잖아요.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전 이 더러운 업계에서 일하는 조선인이에요. 야쿠자의 피가 흘러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오자수도 파친코장을 하지만 아주 정직하대이. 그 애가 항상 좋은 사장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다 하는. 노아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도 정직하지만 이 업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조선인인 걸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도요. 아내가 몰라요. 장모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 아이들도 모르고 전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사장님은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아요. 엄마, 아무도 알면 안. 조선인이 되는 게 그리 비참하나? 제가 되는 게 비참해요. 16년 만에 엄마 선자와 아들 노아가 다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다음날 아침 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자가 사무실에서 나가고 몇 분 후 노아가 총으로 자살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선자의 손자, 즉 모자수의 아들인 솔로몬은 은행에서 일하는데 일본인 사장 가즈와 대화를 나눕니다. 잘 듣게. 알다시피 성공에는 세금이 따른다네. 네?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주어야 해. 누군가는 자네 같은 젊은이에게 이 나라의 실상을 알려줘야지. 일본이 전쟁에서 졌거나 나쁜 짓을 저질러서 이 나라가 개판이 된 게 아니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데다가 평화로운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통이 되고 싶어 하고 남과 달라지는 걸 두려워해서 이 나라가 개판이 된 거야. 또 다른 문제는 일본 지도층이 영국인이나 백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망상에 빠져 있어. 일본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조선인들을 교사나 경찰, 간호사로 채용하지 않아. 도쿄에서 집을 빌릴 수도 없지. 자네가 돈을 많이 버는데도 말이야. 빌어먹을 1989년인데 이 모양이라니. 난 일본인이지만 어리석지 않아. 미국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살았어. 일본인들이 여기서 태어난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에게 하는 짓은 미친 짓이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지. 자네 조선인들은 혁명을 일으켜야 해. 조선인들은 충분히 항의하지 않아. 당신네 일본인들은 똘똘 뭉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들은 것은 그 소리뿐이에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어쩔 수 없다. 듣자 하니 어머니는 이 말을 싫어했다. 갑자기 솔로몬은 어머니의 믿음과 소망을 짓밟은 그 체념의 문화에 분노했던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솔로몬의 일본인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세상은 더러워, 솔로몬. 아무도 깨끗하지 않아. 살다 보면 더러워져. 좋은 집안 출신의 일본 산업은행과 일본 은행에 다니는 멋져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온갖 역겨운 짓 하기를 좋아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지만 아무도 안 잡혔어. 나랑 잔 사람들 대부분은 기회만 있으면 남의 것을 훔쳤어. 일본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외국인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내 사랑, 너는 여기서 항상 외국인일 거고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어. 알겠어? 일본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절대로 사회에 다시 받아주지 않아. 나 같은 사람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지. 우리는 일본인인데도. 선자와 어머니가 야쿠자 한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참 나쁜 사람이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예. 그 사람이 엄마를 안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이 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는 맞아도 흉악한 사람이다. 그건 바뀌지 않는데이. 야쿠자가 그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에게 선의를 베푼다 하여도 흉악한 야쿠자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흉악한 일본인이라는 사실도 바뀌지 않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추종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여도 흉악한 살인자, 민족과 민주주의의 배신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버지 모자수는 아들 솔로몬이 은행가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솔로몬은 은행에서 퇴사한 후 아버지의 빠칭코 사업장에서 일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작가 이민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인을 차별하고 냉대하는 일본 사회에 보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로 반성하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 솔로몬이 파칭코라는 더러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